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박정상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규리그 1위의 서울 부강탁스와 4위의 경기 SG골프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현재 1위, 이 서울 부강탁스팀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부강탁스팀 같은 경우에는 4위까지 주어지는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은 확실하게 거머쥐었죠. 하지만 그 외에 지금 1위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포항 포스코 캠텍팀과 다투고 있고 현재 네. 1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4연승이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사실 이 중요도로 따지자면 SG 골프팀이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4위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팀이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기대가 되는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먼저 지난 라운드 순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라운드 3경기까지 순위표인데요. 네, SG골프팀 현재 6승 5패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 후반건설이 패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 부강탁스팀도 포항 포스코 캠텍팀과의 1위 싸움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번 라운드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네, 12라운드 4경기 1국 장고대국에서는 경기 SG골프의 로이나이웨이 선수와 부강탁스팀의 김시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3대3의 라인업을 보면 두 팀 모두 위징 선수와 루이 선수라는 용병을 총 출동시키면서 최강의 라인업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네. 루이 나이웨이 선수나 박지은 선수 같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여자 바둑계를 주물렀던 그 선수들을 보유한 SG골프와 현재 최강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위징, 최정 선수를 보유한 부강탁스팀. 어떻게 붙어도 이 두 팀은 참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수에서는 송혜령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나고 최정 선수가 상대 전적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결 그 두 팀의 어느 오더보다 재밌는 오더가 짜여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주목을 끄는 대결이 박지은 선수와 위징 선수의 이국 속기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박지은 선수가 살짝 뒤쳐져 있고 그리고 네. 박지은 선수가 지난해 이 국륜상 병성배 결승에서 한번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일국이 될 것 같고 또 위징 선수 최근에 워낙 잘 나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주 흥미로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국 장고대구 서울 부강탁스의 김시영 선수와 경기 SG골프의 로이나이웨이 선수입니다. 부강탁스팀이 지난해와 달리 이렇게 1위를 달릴 수 있는 이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김신영 선수의 반전인데요. 김신영 선수가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구 경기 SG골프의 박지은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위징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요. 위징 선수가 지난해에는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의 적응기였다면 올해는 8승 1패로 가장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적이고 박지은 선수는 사실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죠. 5승 5패를 기록 중인데 네. 또 박지은 선수 하면 언제 어디서 다시 본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그쵸.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한 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박지은 선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여자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국 속기대구 이 위징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대결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가 기풍적으로는 좀 어떤 만남일까요? 두 선수가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텁게 두면서 초반을 서두르질 않고요. 과거에는 박지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유창혁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졌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선수이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긴 호흡의 대국을 더 잘 구사하는 선수로 변신을 했고요. 네. 위징 선수도 수익기가 강하긴 합니다만 공격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비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무리를 하는 순간 그때 굉장히 잘 응징하는 그런 기풍의 선수들끼리의 만남입니다. 네. 두 선수가 참 비슷한 공통점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은 선수가 2승 4패로 뒤쳐져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2승 2패로 팽팽하다가 지난해 있었던 두 번의 만남에서 박지은 선수가 모두 패했습니다. 네. 한 판은 이 여자 바둑리그 본선이었고요. 한 대국은 또 국룡산 병성배 결승전이었습니다. 네, 그 국륜산 병성배 결승전이 참 박지은 선수로서는 뼈아픈 1패였죠. 현재 유일한 세계 여자 바둑 개인전 시합인데요. 그 결승 대국에서 패했고 그 판을 이김으로 해서 위징 선수가 현재는 세계 여자 바둑의 최강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이 같은 팀원인 최정 선수가 그렇죠. LG배 예선에서 남자 강호들을 연파하면서 본선에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가 현재 세계 여자 바둑계의 투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 투톱을 보유한 서울 부광탁스 팀이 얼마나 강한 팀인 겁니까? 그렇죠. 또 그 기대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SG 골프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4위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주춤한다라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 루이 선수와 박지은 선수는 이 자신의 본 모습만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실 네. 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루이 나이웨이 선수는 올해 6승 1패 견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사실 다른 거의 뭐 딸뻘 선수들과의 이 대결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 체력적인 관리를 잘 하고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언제든지 경기 SG 골프도 이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또 송혜령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송혜령 선수도 현재 여자 랭킹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로서 지금까지 6승 4패로서 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초반은 서로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팀의 지난 전반기 5라운드 대결에서는 경기 SG 골프 팀이 3대 0으로 이 완봉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부강탁스 팀이 계속해서 뭐 퍼펙트 승리를 기록하면서 연승을 질주하고 있었는데 SG 골프에게 딱 이 제동이 걸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당시에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부강탁스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최정 선수를 잡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부강탁스 팀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제가 속으로 이 포석을 어디서 많이 봤더라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붙인다면 실제로 날짜를 두었습니다만 그 진행이었다면 백돌이 여기에 있는지 차이만 있을 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3국입니다. 근데 위징 선수는 날일자로 받아갔습니다. 네, 위징 선수 이쪽으로 붙이거나 혹은 날일자, 만일모 이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날일자를 선택을 했죠. 여기서 날일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백이 붙이고 늘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보통은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백도 불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징 선수의 생각은 백이 만약 이쪽으로 붙이고 는다면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이쪽으로 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밀고 백은 이쪽을 바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붙여서 많이 진행을 시키는데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정석과도 같은 진행인데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흑돌이 낮은 중국식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이 있는 것이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것을 생각한다면 박지은 선수도 여기서 다른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 그 작전이 바로 그쪽을 귀에서 느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붙인 이후에 이렇게 끊어가는 진행입니다. 이 진행은 굉장히 어려워요. 흑이 반발한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아주 어려운 전투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된 진행이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이것은 이제부터의 수익의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이 진행도 사실 프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진 그런 진행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백이 여기를 하나 붙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붙여져 있는 교환 없이 그냥 여기를 붙이고 끊는다면 네. 큰일 납니다. 이것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 딱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를 네. 끊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붙여져 아까는 있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죠. 확연히 다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수는 정말 깜빡하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 붙이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었는데 여기서의 선택이죠. 제가 100이라면 여기서 붙여서 뭔가 작전을 걸어가고 어. 싶습니다. 왠지 이것은 상대의 의도한 바에 걸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변에 흙돌이 낮게 있어도 흙이 이 진행을 종종 선택하나요? 이제 흙이 이쪽에 돌이 낮게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중국식 포진이었다면 네. 보통 이곳 나일자루는 한 칸 위로 받는 것이 많죠. 그럼 이제 이곳의 돌은 4선으로 높이 있고 이곳의 돌은 3선으로 낮게 있는 그 진행이 사실 실전보다는 훨씬 많이 등장했던 진행입니다. 그때는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받아주는 진행이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을 다가설 때 높이 있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박지은 선수 붙였습니다. 네, 변신을 꾀하는데요. 아직은 좀 더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늘 수도 있거든요. 저라면 끊어가겠습니다. 아하, 늘어가네요. 위싱 선수도 그냥 받아주고요. 여기서도 그 급소자리 가능한 거죠? 그렇죠. 흙이 사실 이수로는 여기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기풍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뭐 저것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100이었다면 저는 여기를 끊었고 제가 흙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수로는 여기를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높이 있는 것을 좀 더 의미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박지은 선수가 여기를 교환을 시키고 나서 늘었기 때문에 그냥 벌릴 수는 없죠. 그냥 벌리는 것은 이제 이쪽이 좀 더 악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호구를 쳐서 받으면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많이 시킵니다. 네, 이 진행이 있고 네. 또 호구를 칠 때 흙이 뒤로 후퇴해서 받는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진행시키는 것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이고 늘어간 것은 사실 저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붙이면 끊게 되는 진행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붙이고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쪽을 붙이고 늘어서 두는 수는 이 변으로 벌리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한 발이라도 빨리 이렇게 진출하려고 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그것은 흙돌이 이곳이 아니라 낮게 있어서 벌리는 것이 별게 없을 때 그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지금은 높게 있기 때문에 네. 벌리면 다음에 달리는 것을 봐서 흙돌이 낮게 있는 것보다는 이곳의 가치가 더 크고 그래서 이쪽 진행보다는 그 진행이 더 무난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날일자로 지켜두는 것이
네, 지금도 보통이죠? 보통이죠. 지금도 이 눈목자는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아까 그냥 늘고 날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흙이 이런 붙이는 교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주더라도 30초. 이곳의 하나, 백돌이 전부 중복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셋,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아낌없이 여섯, 붙일 수도 있고 일곱, 뭐 그냥 손 뺄 여덟, 수도 있고 다양한 아홉, 작전이 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보면 일감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음에도 지금 시간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작전을 구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생각 시간 10분도 다 사용했고 초읽기 1회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초반부터 아주 신중한데 약간 위징 선수를 의식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 더 네, 갔습니다. 역시 시간을 사용한 만큼 뭔가를 보여주네요. 붙이는 교환을 당할 바에는 한 칸 더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냥 이렇게 날짜로 벌리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붙이는 수가 백도를 중복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가 한 발이라도 지금 더 가서 진행을 시킨 것인데 이 부분의 백돌은 조금 네. 더 모양을 넓히면서 안정이 되었지만 이 부분의 흑돌도 그냥 벌렸을 때보다는 꽉 막는 자세가 나와서 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의 진행을 전체적으로 보면 백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진행 같진 않습니다. 꼬부리는 수까지 두텁네요. 네. 예전에는 제가 위징 선수의 바둑을 기보에서만 봤지 이렇게 실전을 대국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징 선수의 대국 실력 이외에 어떤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요. 기질이라던가.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 위징 선수가 대국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네. 이 선수가 정말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좀 눈에 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위징 선수의 장점이라면 바둑을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하면서 그 선택이 빨라요. 판단이 과감하기 때문에 특히 속기 기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이제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위징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단 1패밖에 없긴 합니다만 네. 그 오유진 선수에게 1패를 당할 때 흐름을 보면 바둑이 분명히 좋았는데도 너무 간결하게 그리고 빨리 바둑을 끝내려고 서두르다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좀 더 깊게 수를 읽어야 할 때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장점도 확실하지만 단점도 또 눈에 띄는 선수고요. 지금도 착점하는 손길이 뭐 굉장히 가볍죠. 빠르게 또 쉽게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전을 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위징 선수 보면 완승 아니면 역전승의 기풍인 것 같아요. 저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기량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네. 일곱,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완승이 많긴 했습니다. 박지은 선수 사실 초반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구사하는 기풍은 아닌데 오늘은 우변에서의 변화, 이 누목자 수도 그렇고 지금의 붙인 수도 그렇고 초반부터 치열하게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는 이쪽 젖힘 수인데 지금 젖혀서 가는 것은 이 진행이 되었을 때 보통은 이곳에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없다면 백이 불리하지만 지금은 그냥 돌파를 해도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위징 선수도 지금 아래쪽 젖히는 것을 선택을 하질 않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받아도 약간 흙의 중복이라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이와 똑같은 형태에서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아예 이수에 대해서 받지 않고 이쪽으로 한 칸 뛰는 변화도 제가 아,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전은 위징 선수가 위로 젖혀서 받았습니다. 다섯, 백이 늘어서 준다면 일곱, 그다음에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갈지.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네, 그렇네요. 늘어갑니다. 역시 위징 선수는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하는 기풍이죠. 한 칸 뛰면은 일단 돌들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뛸 생각이라면 사실 이 젖혀둔 교환이 득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한 칸 뛰고 백이 젖힌다면 뒤에서 맞젖히는 것이 더 먼저 떠오르는 착상이었죠. 부분적으로는 이 붙이고로 늘어둔 교환은 백이 득이에요. 다음에 여기를 붙였을 때 모양이 딱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박지은 선수의 생각이라면 위징 선수는 지금 뭐 이곳이라든지 아직 넓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당했지만 다른 큰 곳을 가면 충분히 둘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수는 위진 선수가 뽑게 되겠고요. 일단 이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아, 이 귀를 두는 건 언제 봐도 참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까와 다른 이 백의 벽이 어느 정도 이곳에 생겼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가 이런 곳을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의 가치도 더 올랐어요. 네, 위진 선수 3-3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만약 제가 백이고 한 5초 안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여기를 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더 가치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을 흑이 이제 압박하는 식의 형국이 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백이 이쪽에 돌이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응원군이 조금 됩니다. 박지은 선수는 기세인가요? 네, 두던 데를 계속 둡니다. 저것도 물론 큰 자리죠. 두지 않았다면 흙이 이곳을 늘거나 혹은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귀 쪽이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은 상변 쪽을 좀 노려야 되나요? 네, 상변 쪽을 다가서거나 이쪽 부분을 뭔가 둘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백도를 상변으로 향하게 하면서 지금 이 두 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3-3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3-3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이곳을 받기보다는 뭔가 이 상변 쪽으로 압박하는 그 수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먼저 협공을 가는데요. 네, 여기서 박지은 선수가 여기를 뛰어나올지 아니면 그냥 3-3을 둘지 30초. 하나, 까지 판단이 있는데요. 둘, 셋, 넷, 뛰어나오면 위징 선수가 여기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앙으로도 백이 나오고 3-3도 백이 차지한다면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백이 만족인데 지금은 평소와는 약간 다른 것이 이곳에 백의 곤마가 있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이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압박을 가하는 바둑이 되겠죠. 그래서 3-3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
먼저 여기를 백이 씌어왔을 때 네. 그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흙이 가능한 싸움이라면 백이 그냥 두 칸을 벌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이 흐름이 누가 좋은지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의 변화가 전부 일반적인 형태와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쪽의 가치가 그만큼 평소보단 크기 때문입니다. 이 좌상기 쪽 3-3이 두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만약 백돌이 이곳에 안정을 확실하게 취했다면 그때는 두 칸을 벌려봤자 이쪽에 대한 압박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 겁니다. 지금 현재 위지은 선수가 오늘 대국에서 가장 길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기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중국 기사와 한국 기사의 실력 이외에 이 바둑을 두는 기질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한국 기사들은 매 수마다 이 100점짜리 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뭐랄까요? 관습이 있고요. 중국은 그냥 적당히 90점짜리로 계속 빠르게 두다가 뭔가 가장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순간에 그때 시간을 몰아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두 나라의 기사들이 시간을 대하는 스타일은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중국 기사들이 속기형 기사들이 많은 겁니다. 네, 12라운드 4경기에서 오늘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경기 S즈골프의 박지은 선수와 서울 부강탁스의 위지잉 선수입니다. 네, 위지잉 선수 어떤 초반 진행을 선택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S즈골프와 서울 부강탁스의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박지은 선수와 위지잉 선수, 지난해 박지은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는 지난해에도 중국 여자 바둑의 1인자로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여자 리그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사실 이 명성만큼의 성적은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1위로 이끌고 있고요. 그에 반해 박지은 선수는 지난해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성적 5승 5패와 8승 1패입니다. 네, 이제 위지은 선수도 출기가 시작이 됐네요. 네, 박지은 선수가 때이르게 초읽기에 몰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은 한 번밖에 보내질 않았고요. 지금 상변에서 조금 의외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의외라고 느끼는 것은 위징 선수가 여기 3-3을 뒀다는 것은 이 두 칸 벌리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간에 이제 기풍적인 판단인데 뭐 그것이 둘만하다고 위징 선수는 판단을 한 거죠. 최소한 여기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으로 여기를 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박지은 선수가 여기를 지금 눌러갔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지금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덮어 씌우지 않고 두 칸을 벌리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흙이 나오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변화는 네, 기풍에 따라 누가 좋은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무난한 진행이라면 지금 여기를 덮어 씌우는 진행은 좀 더 과격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고 나서도 이 부분의 단점을 흙이 찔러갈 수 없다면 바둑은 백이 괜찮고 반대로 위징 선수가 이쪽을 밀어가다가 한 번 더 밀지 이곳을 한 칸 띄고 나서 찔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나서 이쪽은 분명 백이 기분이 좋은데요. 다섯, 만약 여기를 어, 이제 역습을 가했을 때 이 변화가 흙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좀 백이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이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지은 선수의 생각에 대해서 위징 선수가 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했는데요. 동조를 하면서도 아직은 반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를자 수가 그런 건가요? 네, 한 칸을 띄었다면 백은 무조건 여기는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한 발 늦췄죠. 한 발 늦췄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훨씬 좋은 자세로 이곳을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 초 하나, 단지 백도 지금은 여기를 안 받고 넷,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켜두었습니다. 이 하변 붙여두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서 바로 쉬어가는 것도 그렇고 박지은 선수가 오늘은 확실히 조금 초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분명 중반 전투력이나 수익기가 일곱, 뭐 약해서 싸움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과거에 비해서 초반은 좀 침착하게 운영을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100번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100번임에도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작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징 선수가 시간을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했죠. 네. 여기를 나가는 변화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지금 여기를 가르고 나왔을 때 백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흑도 여기를 미는 자세가 괜찮아요. 지금 실전에 여기를 갔죠. 이렇게 된다면 백이 치받아서 받더라도 다음에 여전히 여기를 끊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좀 무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박지은 선수도 여기를 먼저 붙여서 네. 다음에 끊어가는 것과 이쪽을 호구 치고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조금 유연한 발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박지은 선수 역시 이 양쪽을 맛보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네. 위징 선수도 분명 이때 어떻게 두겠다는 그 판단을 내리는데 앞서 날짜를 두기 전에 한번 시간을 사용했거든요.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서의 작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와 경기 SG 골프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 감독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12라운드 4경기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오더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양 팀 감독님들 한마디씩 한번 오늘 오더에 대해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오더는 이제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최정 선수 그리고 박지은 선수하고 위징 선수 이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실패했어요. 아, 네. 저는 상대팀 오더를 예상을 했었는데 1, 2, 3장 다 맞췄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좀 한번 허를 찌르는 오더를 내보자. 네, 좀 공격적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최정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SG 골프는 루이 선수와 이 최정 선수가 만난다면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또 부강탁스팀은 그것을 피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피했다기보다는 여기 김신영 선수 페이스가 좋아서 이제 루이 구단하고 둬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네. 지난번에 그 오더에서 최정 선수와 루이 사모님하고 만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신영 선수를 붙였습니다. 네. SG 골프팀 윤영민 감독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팀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물론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 후반 건설이 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대의 좀 아픔으로 인해서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후반 건설이 지면서 사실은 만약 확정이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았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가 후반 건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를 이기면 확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좀 열심히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경기 때 로히나이웨이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좀 컨디션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경기 때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는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이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에 관계없이 이제 큰 승부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권여진 감독에게 인터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강탁스 팀 하면은 지난해와 가장 많이 달라진 팀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최정 선수도 그렇지만 위징 선수나 김신영 선수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뭐 어떤 특효약이라도 있는 겁니까? 일단 팀워크가 좋은 것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부강 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번 시즌에 이제 선수들이 편안하게 대국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현재 1위로 이제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 진출하면은 역시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시겠죠? 사실 제가 그동안에 저기 뭐 우승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인터뷰를 해왔었고 네. 이제 다른 팀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뻥이다 막 다들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이 되었고 하지만 아직도 그냥 저는 딱히 우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약간 지금 욕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위 비결이 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두 팀 감독님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SC 골프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부강타스팀이 이제 1위를 놓고 앞으로 남은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팀의 남은 라운드에서 이 선수가 좀 키를 쥐고 있다 싶은 그 선수를 한 명씩만 좀 지목을 해주시죠. 먼저 SC 골프의 윤영민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남은 라운드의 키를 아무래도 박지은 선수가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최근에 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만큼 성적을 발휘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집중력에서는 어떤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은 선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네. 네, 권현진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정, 김신영, 위징 이 선수가 지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번 이 벤치를 지키고 있는 김나연 선수도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징 선수가 없을 때 저희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참 저도 좀 의문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지난 라운드에 부안 경기 때 저희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승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제일 기뻤었고 그리고 이 세 선수가 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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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SG골프의 윤영민 감독과 서울 부강탁스의 권효준 감독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키라고 할 수 있는 박지은 선수와 또 서울 부강탁스에는 김나연 선수를 꼽게 됐는데요. 네, 부강탁스 팀의 김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이 워낙 막강해서 지금 사실 대국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 가끔 출전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라운드가 가장 말하기는 좋은 라운드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김현수 선수가 딱 그런 입장인데요. 가끔 출전하면서도 자기 목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네. 김나연 선수가 딱 그 몫을 해줬죠. 과연 남은 경기에서 이 키를 진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인 선수와 위징 선수의 바둑은 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변 쪽의 형태를 보시면 흙은 여기와 여기 이 두 번을 연타하면서 이 한 점을 제압했고 좌우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집을 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박지은 선수는 이곳에 좋은 자리를 연타하고 또 한 번 좌변으로 향하면서 지금 좌변 쪽의 백 모양은 부풀고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글쎄요, 지금 뭐 서로 만족을 하는 그런 진행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팽팽해 보입니다. 네, 위진 선수가 날일자로 이제 어느 정도 삭감을 들어가는데요. 네.
그리고 김신영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봐도 이 포석은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상귀에서 한 차례 지금 이 부분에서 수익기 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흑의 진영이었는데 네. 백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되었고 이 두 점은 흑이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좌측에서 흑의 모양의 김신영 선수가 여기를 붙이면서부터 다시 한번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 8, 9. 날일자로 응수를 물어봤지만 하변을 지켜갔네요. 위징 선수가 응수로 물어봤다기보다는 이 수는 삭감 수단인데요. 지금 주변의 흑도를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 한 점에 대한 백의 공격은 절대 듣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의 선택은 여기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큰 곳을 향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쪽을 받아봤자 큰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예 하변으로 손을 돌린 겁니다. 5, 6, 7, 8, 9. 네, 여기서 위징 선수가 다시 한번 젖혀갔을 때 이때 이제 백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를 끊고 이렇게 이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넘는 수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이런 수법은 이 흑도를 좀 강화시켜줘서 백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은 아닌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에 흑돌이 많아서 어차피 공격이 안 되는 돌이거든요. 네. 지금은 가능한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두 선수 기세 충돌이 상당하죠. 약속이라도 한 듯 굉장히 빠른 진행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상대에게 기세에서 밀리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서로 뭐 단 한 수도 10초 이상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당장은 쉬운 변화가 되더라도 현재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시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선수 기세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위진 선수가 선을 잡게 됐는데요. 이제는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은 이쪽 백돌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 둘, 뭐 여기를 막는 수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요. 5, 6, 7, 8, 9. 그냥 지켜두네요. 이곳이 원래도 집으로 큰 자리이지만 지금은 평소에 이 끝내기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백돌 전체의 안형과도 관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위진 선수와 박지은 선수 오늘 중반 가기 전부터 기세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이 귀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중앙에 두텀을 조금 의식해서 이곳을 한 칸을 띄어서 나왔습니다. 이 수도 이 백도를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미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좀 뭔가 서로 간에 이 집은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더 이상 크게 늘어날 곳도 별로 보이지 않고 다섯. 그리고 현재 집이 거의 확정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끝내기 들어가죠. 이곳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집만 본다면 대략 한 16집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 30, 39, 42, 50. 흑집은 한 58집 정도 봐주겠습니다. 백은 이곳이 한 45집 되고요. 합쳐서 51집, 52집 정도. 집으로는 딱 비슷하네요. 하나,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여덟. 집으로 딱 비슷하다면 흑이 네. 먼저 지금 둔 자리 거기를 차지하면서 아직은 백이 한번 보강했다고 해도 이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약간 위징 선수의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백은 돌봐야 할 돌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원인을 꼽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수순을 제대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보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처리가 셋, 바꿔치기는 흙이 조금 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중앙 보강을 해둡니다. 네. 저는 박지은 선수 하면 저도 실전에서 많이 대국을 해봤었고 뭐 예전에 소소의 리그전 같은 연습 대국이나 혹은 시합에서도 많이 둬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지은 선수의 바둑은 사실 기세보다는 좀 더 냉정함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선택하는 수법이나 아니면 이 반외적인 어떤 이 제스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네. 굉장히 기세가 느껴지거든요. 아. 확실히 이 위징 선수가 넷, 박지은 선수를 조금 자극하는 상대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지난해 국민성병성백 결승전이 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 상대성도 있겠고 또 박지은 선수가 전때 이 세계 여자 바둑계 퀸이었다면 현재의 퀸은 누가 뭐래도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라이벌 의식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은 박지은 선수의 기세가 아주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바둑은 위징 선수가 조금 편한 가운데 이제 중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박지은 선수의 기풍이 좀 더 바둑이 두터울 때 그러니까 본인의 돌은 강하고 상대의 돌은 조금 약함이 있을 때 그때 좀 더 이 마무리를 잘 짓는 선수인데요. 지금 오늘 바둑은 그 반대 양상이기 때문에 하나, 그런 기풍적인 면에서도 사실 지금의 이 흐름은 넷, 박지은 선수에게 좋진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번 더 보강을 해줍니다. 지금 중앙 쪽에 이 백돌이 과연 두터운 돌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엷은 곤마가 될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이쪽이 만약 두터움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네. 오히려 이런 곳에 이제 단점을 찔러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둘, 이런 단점이 있다면 이쪽의 흑돌도 아직은 미생이고 여섯,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지금 중앙 쪽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흑의 권리입니다. 받고 흑이 여기를 받을 때 이 장면에서 백이 손을 뺀다면 여기를 끊어서 지금 선수로 백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아, 그 순간 이 백돌이 너무나도 위험하죠. 네. 이쪽을 지킨다든지 하면서 공격을 간다면 이 백돌이 다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늦춰서 바닥 가네요. 이렇게 받으면 공격은 안 당하게 되는 네, 건가요? 지금 살아있죠. 지금 늦춰받은 것이 정수네요. 그 순간적으로 막았다가는 먼저 끊는 것을 지금 당할 수도 있다는 박지은 선수의 판단입니다. 여기를 백이 늘어야 한다면 이 자체가 조금 당했죠. 이렇게 받았을 때 아무래도 하나, 둘, 그냥 여기를 이어서 받아져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한번 안쪽에서 가일수가 필요하다면 집으로 조금 당했습니다. 열. 그리고 2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발을 한다면 흑돌은 차단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쪽을 젖혔을 때 어차피 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쪽에 약점이 있죠. 그럼 잊고 이렇게 된다면 전체 근거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백돌이 곤마로 변합니다.
오히려 당한 듯해 보이지만 늦춰서 받는 것이 사활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찔렀다는 것은 한 번 더 뭔가 이런 끊는다든지 계속 교환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만 찔러두고 손을 뺄 거라면 지금 여기 붙이는 수만 남았죠. 네. 차단할 때 끊으면 원래는 수가 나지 않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이 세 점이 단수가 되고 이으면 아래쪽에서 두 점이 잡힙니다. 30초. 하나, 둘, 더 서수가 나는 꼴인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젖히는 것까지는 교환을 해두었고 이제는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리 쪽으로 확실하게 앞서 나갈지 아니면 중앙의 두터움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지 이제 그런 판단을 좀 정확히 해봐야죠. 실리 쪽으로 앞서 나가고 싶다면 하나, 어떤 둘, 수단이 있나요? 셋, 이런 곳을 는다거나 지금은 이곳만 해도 꽤 커 보이고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 마치 이 승리 선언과도 같은 단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백이 끊어가는 게 좀 불편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를 끊으면 당장 축으로 잡히고 아무런 수도 없었죠. 아래쪽을 끊어도 이쪽으로 몰아가면 아무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어서 받았을까요? 그 지금 중앙 쪽으로 뭔가 백이 이제 선수 활용을 하는 것이 자체가 좀 좋다는 뜻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다음에 이런 한 칸을 띄어서 뭔가 이제 끝내기를 하면서 중앙 쪽에 두텀을 쌓아갈 때 그런 것을 엿보는 수단이기도 하고 네, 조금은 의외의 자리에 착점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도 바둑은 위징 선수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지금도 뭐 결정 안 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박지은 선수가 계속해서 바둑을 지금 두텁게 만들고 있죠. 네. 그것은 다음에 이쪽 부분에 어떤 반격을 좀 엿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앙에 돌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네. 박지은 선수가 두텁게 만들어가는 중앙 과연 힘을 비축해 둔 후 좋은 수가 나타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